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투자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코넥스 시장은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난 2013년 7월에 만들어진 시장인데요. 올해로 벌써 6년을 맞았고요. 이러한 코넥스 기업을 위한 코넥스 협회가 최근 출범 5주년을 맞아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바로 어제 진행된 포럼 현장의 모습 담아왔고요. 코넥스 시장의 투자 포인트들 함께 재테크 트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넥스는 비상장에서 코넥스로 상장한 뒤에 코스닥, 코스피로 이어지는 이른바 성장 사다리 역할을 위한 기초 시장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시장 거래 현황은 어떨까요? 올해 지난달 10월 말 기준의 거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5조 4천억 원 규모이고요. 151개 기업이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하루 평균 한 20억 3천만 원 정도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한 3개월 정도의 추이를 보시면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3개월 사이 좀 줄었죠. 지금 현재 5조 4천억 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부분이 이제 거래 대금이 되겠는데 지난 9월에 좀 반짝 상승을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일평균 25억 원 넘지 않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1위 기업 같은 경우는 툴젠입니다. 10월 기준으로 시총 3,909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기업 역시 거래 대금도 1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10월 기준 53억 원이 거래가 됐습니다. 시총 2위 같은 경우는 노브 메타파마 3,607억 원이고요. MS컴퍼니 3,502억 원, 지노맨 컴퍼니 2,650억 원 정도, 카이노스메드가 2,060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과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툴젠 같은 경우는 유전자 교정 기술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고요. 2위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당뇨병 치료제 개발 업체 노브 메타파마가 되겠습니다. 코넥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출범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거래가 크게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앞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과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포럼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개별 회사의 그런 구조 위험이라든지 또는 회사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인류로부터 인재들이 스스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신생기업 중소기업을 모아서 지주 회사의 역할을 할 인재 상한학교를 설립하고 신생 중소기업에게 인재를 제공하고 또 신생 중소기업은 창업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회사를 한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스톡옵션과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고 이렇게 벤처 캐피탈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 노하우, 기술, 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스톡옵션을 제공한다는 것이 단지 인재를 유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또 경영자금을 얻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일거양득의 전략이다. 만약에 외국과 같이 차등 의결권이 허용이 된다면 그래서 한 주를 갖고 있더라도 뭐 10주, 100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경영진의 입장에서 또 대주주의 입장에서 이 소유권을 어느 정도 포기해도 괜찮겠다. 경영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스톡 옵션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차등 의결권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차등 의결권을 통해서 오너가 의결권을 더 갖고 또 직원은 현금흐름권을 오너와 공유해서 기업을 위해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넥스 협회 회원자들이 코스닥에 이렇게 좀 너무 연연하지 않고 조금 더 큰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가 인재도 채용하고 또 주식도 발행하고 하는 그런 좀 더 원대한 꿈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현재까지 코넥스에서 상위 시장인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완료한 기업은 50곳이 배출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8곳이 이전 상장을 완료했고 계획하고 있는 곳까지 합하면 역대 최고로 많이 배출됐던 지난해 12곳을 넘길 것이라는 기대감도 형성돼 있습니다.
이전 상장을 앞둔 기업들 현황입니다. 미디어젠이 지난 5일 그리고 자비스가 15일에 각각 기술 특례와 스펙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 완료했고요. 한국 BNC가 12월 3일 그리고 IL사이언스가 12월 27일, 소프트캠프가 12월 30일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한 기업이 상위 시장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때 심사받을 수 있는 항목 중에서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의 거래 세율은 0.1%인데요. 지난 6월에 증권 거래 세율 인하 때 가장 큰 폭으로 인하가 됐습니다. 세율로만 보면 0.25%가 적용되고 있는 코스닥이라든지 KOTX 시장보다는 낮고요. 코스피 0.1%와 같습니다. 코넥스 시장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제 지원 등 과제들도 나타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넥스 테마 포럼 현장의 목소리 계속 들어보시죠. 이게 상위 시장과 시가총액 착륙거래 해서 지금 요건을 현재 4%에서 한 8%로 대폭 또는 상향 10% 정도까지 확 올려졌으면 좋겠거든요. 정모하면 현재 2021년에 4월에 보면 1, 2, 4에다가 3억으로 좀 떨어지죠. 그래서 그걸 좀 한시적으로 유의를 해서 좀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선택 조건. 이게 하나만 충족되면 기준 요건에 들어가는 걸 둘다 밴드 요건, 오할이 아닌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요거에 대해서도 단기 투자 성향을 억제를 하고 그런 거를 고려해서 10년 이상 매년 한 3% 정도 또는 5% 그래서 최대 30 내지 50%까지 이렇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면 장기 보유를 해서 그 기업에 쉽게 이야기하면 좀 안정적으로 투자도 하고 또 안정적으로 교육도 나가고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는 거죠. 자, 이렇듯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은 곳이 바로 이 코넥스 시장입니다. 코넥스에 개인들이 투자를 하려면 기본 예탁금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한데요. 투자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기존에 1억 원이던 이 예탁금 한도를 지난 4월부터 3천만 원으로 낮춘 거긴 한데요. 이 예탁금은 여전히 일종의 제약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 인하가 되거나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장 유동성이 더 활발해지고 개인들의 참여가 더 활발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